유난히 손발이 퉁퉁 붓는 날 혹시 내 몸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하신 적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 그 왠지 모를 찝찝한 궁금증을 제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런 경험들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뻣뻣하고 부어서 평소에 잘 맞던 반지가 꽉 끼고 또 저녁만 되면 신발이 작아진 것처럼 발이 꽉 끼는 느낌.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일인데요. 이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혹시 몸이 보내는 어떤 신호는 아닌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 골든헬퍼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도대체 왜 우리 몸이 붓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냥 두면 안 되고 병원에 가야 하는지 최신 학술 자료와 여러 리포트들을 바탕으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통 몸이 부었다, 얼굴이 부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 현상, 이걸 의학적으로는 조금 다른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그게 뭔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붓는다고 표현하는 증상을 의학 용어로는 부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몸의 혈관 안에 있어야 할 물, 즉 체액이 혈관 밖으로 슬금슬금 빠져나와서 세포들 사이에 고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낡은 수도관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오늘 좀 부었네? 하고 눈치챌 때쯤이면요. 사실 우리 몸에는 이미 3리터에서 4리터나 되는 여분의 수분이 쌓여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다 늘어난 뒤에야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붓기가 느껴질 때마다 덜컥 겁부터 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아주 흔하고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시적인 현상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어떤 경우들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라면이나 짭짤한 찌개를 드셨다면 다음날 아침에 얼굴 붓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죠. 또 열심히 운동하고 나서 잠깐 손이 붓거나 특히 여성분들은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몸이 붓기도 하고요. 일부 진통제나 고혈압약 같은 약 때문에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지나쳐도 되는 일시적인 붓기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위험 신호로서의 붓기도 있거든요. 만약에 붓기가 며칠씩 계속되거나 어제보다 오늘이 더 붓는 것처럼 점점 심해진다면 이건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고 넘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고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심장입니다. 우리 몸의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이 힘이 약해져서 피를 온몸으로 시원하게 보내주지 못하면요, 혈액이 제대로 돌지 못하고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 속 압력이 높아져서 수분이 밖으로 새어 나오게 되는 거죠. 특히 다리가 붓고 이게 심해지면 폐에도 물이 차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정수기, 바로 신장, 즉 콩팥입니다. 이 콩팥이 고장나면 우리 몸의 노폐물과 불필요한 수분, 그리고 염분에 제대로 걸러내질 못해요. 그럼 이 남은 수분과 염분이 그대로 우리 몸에 쌓이면서 붓게 되는 거죠.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두덩이가 유난히 붓거나 손, 발이 붓는다면 콩팥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간입니다. 간경화 등으로 간 기능이 아주 심하게 떨어지면 우리 혈관 속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게 돼요. 이 접착제 같은 단백질이 부족해지니까 수분이 혈관 밖으로 줄줄 새어나와서 다리가 붓고 심하면 배에 물이 가득 차는 복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원인은 더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피부에 좀 특이한 물질이 쌓이는데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꾹 눌러도 자국이 남지 않는 단단한 부종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로는 암수술 같은 걸로 림프관이 손상되면 팔이나 다리 한쪽만 유독 코끼리 다리처럼 심하게 붓는 림프 부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붓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걱정되는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확실한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무조건 싱겁게 드세요. 소금, 즉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을 자석처럼 꽉 붙잡는 성질이 있습니다. 둘째,
주무시거나 누워 계실 땐 다리 밑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서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다리에 고여있던 체액이 자연스럽게 심장 쪽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가볍게 걷는 것처럼 꾸준히 움직여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음식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바나나, 그리고 이뇨작용을 돕는 늙은 호박이나 밭, 오이, 다시마 같은 음식들은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나트륨과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절대로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그럼 이건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는 정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양쪽이 아니라 한쪽 다리나 팔만 갑자기 퉁퉁 부을 때, 이건 혈관의 피떡, 즉 혈전이 막혔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둘째, 부은 곳이 아프고 또 빨갛게 변하면서 만져보니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질 때, 이건 심각한 염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셋째, 몸이 부으면서 숨이 차고 호흡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이건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심장이나 폐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응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붓기가 며칠째 빠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혼자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가까운 내과에 방문해서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꼭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꽉 끼던 반지, 저녁에 불편했던 신발, 그런 사소한 불편함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셔서 그 신호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저 골든 헬퍼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